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 비축제 슬라이드 영역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제공 이미지 소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 텍스트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공 소스에서 슬라이드 이미지가 몇 개인지, 이건 픽사베이에서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들어갈 텍스트, 이렇게 문장이 3개 있는 걸 체크했습니다. 꼭 1, 2, 3번이 이미지의 순서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불꽃이 있는 게 1번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으로 슬라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시사항에서 봤을 때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로 제작한다. 텍스트를 알맞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fade in out 효과를 줘야 되고요. 슬라이드는 매 3초마다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편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미지는 800에 350으로 3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제작하겠습니다. 포토샵, 새 작업창 만들고요. 위드는 800이죠. 그리고 하이트는 350입니다. 이미지를 하나는 펼쳐놨었어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을 합니다. 3개를 다 오픈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저는 옆에 탭으로 열어둡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컨트롤 T 해서 모서리를 잡고 화면의 크기에 맞게끔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불꽃이 전체 다 보이게끔. 두 번째는 다리가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T, 모서리점 잡고 이렇게 다리가 화면에 들어오게 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 램프가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눈을 끄고요. 하나씩 눈을 켜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익스포트에 세이브 포 웹 단축키로 단축키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PNG 이렇게 배경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PNG 말고 JP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S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슬라이드니까요. 그 다음에 단축키 이용했습니다. 그럼 저장 위치를 같은 위치를 찾거든요. S2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S3이라고 단축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이제 VS 코드에서 이미지가 잘 들어왔는지 점검합니다. 3개가 잘 들어왔습니다. 인덱스로 왔고요. 이제 슬라이드 부분이죠. 슬라이드. 우선은 S박스를 만들 거예요. DIV의 클래스는 S 슬라이드 박스입니다. 여기에는 div 클래스 픽처라고 픽이라고 이렇게 픽처 좀 축약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픽처 풀네임 써도 되고요. 이미지 박스가 있을 거고요. div 클래스는 텍스트 txt 여기도 세자로 맞춰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세트인 거예요. 슬라이드가 되는 세 세트, 이제 그 중에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img, src, alt, 무조건 art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mg 안에 있는 s1 이미지고요.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걸 이제 복붙해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해변에서 빛나는 즐기는 비축제. 자, 그럼 요 S박스가 세 세트가 필요하거든요. 카피 해줍니다. 세 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슬래시까지 입력해서 파일을 직접 찾아서 입력하시는 게 가장 오류 없이 입력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1, 2, 3번 해줬고요.
메모장에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박스에 넣었고요. 세 번째 문장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뒤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붙일 거예요. 0, 1, 2. 그래서 이게 페이드 인아웃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밑으로 쭉 나열되는 거 맞고요. 이제는 이미지 위에 문자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또 겹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단계를 봤을 때 지금 HTML하고 CSS를 블록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아직 겹쳐 있지는 않아요. 이 밑에 있거든요. 이걸 위로 올리는 CSS를 CSS하고 완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S박스를 3개 겹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CSS를 왔고요. 네,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여기에는 우리가 S박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S박스가 들어가 있고, S박스 안에는 뭐가 있죠? P박스가 있죠. 그리고 형제로는 네, TXT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픽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픽박스에는 img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잘 보세요. S박스입니다. 네, 픽과 txt는 형제이고 픽 안에는 img가 네, 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우선은 이 txt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그 픽박스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앱솔루트로 씁니다. 그리고 left를 0이라고 하면 탑을 0이라고 항상 위치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글씨가 여기 겹칠 거예요. 그쵸? 기준점이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그 바디 화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부모 요소인 이 S박스 기준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 기준을 잡아주는 속성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 여기 있었던 글씨가 어디로 오냐 하면 각자 이미지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쵸? 각자 이미지 위로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에 대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폰트 사이즈는 크게 줄게요. 40픽셀. 컬러는 FFF 흰색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네, 패딩을 20픽셀 정도 줄 거고요. 거기다 백그라운드를 네, 반투명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RGBA가 들어갑니다. 0,0,0,0.5 하면 반투명한 검정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박스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는 이것을 가운데 배치해 보겠습니다. 정 가운데 배치하려면 레프트를 50%로 바꾸고요. 50% 잠시만요. 네, 레프트를 50%, 그 다음에 탑을 50%로 줍니다. 그러면은 50% 50% 위치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꼭 추가해야 될 게 네, 트랜스폼에 밑에다가 내릴게요.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라고 주시면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글씨의 이 수가 이제 위드 값을 가졌을 때 이게 더 넓어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50% 50%라는 그 위치를 강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글씨를 조금 줄이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50%를 유지하는 게 그 원치 않는다. 내가 크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레프트를 20%에 탑을 40% 이렇게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왼쪽 정렬로 이렇게 지금 자기 박스 글자 크기에 맞게끔 박스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더 레디어스를 주죠. 그래서 전체 높이가 높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50% 이렇게 주면 이렇게 타원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픽셀 값으로 주게 되면 30픽셀 그럼 이렇게 둥근 값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위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무엇으로 올렸나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와 탑 이런 그 위치 속성까지 넣어줬고요. 기준이 될 요소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S박스 3개를 겹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텍스트 2번, 인덱스 2번 있죠? 2번이 위로 올라옵니다. 3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S박스에도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앱솔루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앱솔루트로. 그러면 릴레이티브가 지금 누군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프트 0, 탑 0을 주고 그들의 기준이 될 것은 바로 부모인 슬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000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포지션.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S박스에 줍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2번이니까 세 번째 이미지가 맨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겹치는 것도 내비게이션도 중간중간 확인해 보고요. 자, 겹치는 게 잘 완료가 됐다면 1, 2 지금 0, 1, 2 중에 이 3번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픽과 이 img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우셔도 되고요. 안 지우고 그냥 100% 크기 속성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JS를 가겠습니다. JS는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페이드 효과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기 슬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는 효과 이전에 먼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2번이 보이고 있잖아요. 2번을 위로 올리고 아니면 숨기고 하이드 시켜도 되거든요. 숨기고 0번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먼저 실행해주는 실행문을 먼저 만들어 줄 거, 호출문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것의 함수는 펑션, 그래서 스타트, 그리고 실행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상이 누가 되죠? S박스가 되죠. S박스에 not이라는 메서드를 쓸 겁니다. 찾을 거예요. 누구를 찾을 거냐면 first가 아닌 것. 그러면은 첫 번째가 아닌 거니까 인덱스 1번,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이드 시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펑션이 지금 스타트라는 함수가 실행에 이게 호출이 됐단 말이에요. 호출이 됐으니까 동작을 했을 거예요. 동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스펠링이 오타가 났죠? first.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0번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아까는 2번이 있었는데 0번이 들어왔으니까 잘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fade in out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에다가 이제 set interval 주겠습니다. 우리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fade in out이잖아요. 그래서 펑션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뭘로 줄까요? 펑션이 들어가고 3초 해서
3000이라고 밀리세컨드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실행문에다가 이제 함수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슬라이드. 우리 계속 그냥 페이드여도 슬라이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름을 다르게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 선언을 합니다. 이미지스는 끝번호죠. 인덱스 번호의 2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ow는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실행문을 만들 건데요. 우선은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 인덱스 번호로 호출하는 거죠. now는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now 는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스와 같은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같은가요? 같은가, 참인가, 거짓인가거든요. 같으면 0을 대입을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now에 플러스 2를 증가시켜라. 꼭 여기 기억하세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는 1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현재는 인덱스 번호가 0번이잖아요. 그렇죠. 0번과 이미지스는 그러니까 0번과 2번은 같지 않으니까 현재 0에다가 2를 대입시켜서 나오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대상은 누가 될 거냐면 S박스입니다. S박스의 equal, 네, 그 인덱스 번호죠. now에 빼기 2를 해주고 그것은 fade out, 네, 숨기라는 거죠. fade out을 해라. 그럼 현재는 1번이잖아. 1 빼기 1은 0, 0번. 현재 0번은 0번이죠. 0번은 fade out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ow, 현재 1이에요. 1은 fade in을 해서 보여줘라. 그러면 1번은 보여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3초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라는 그 함수를 set interval 3초마다 한 번씩 호출을 시켜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로 고침했습니다. 네, 3초에 한 번씩 fade in out이 되네요.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0, 1, 2번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슬라이드 지금 여기 이번에는 fade였어요. fade에 대한 것이 잘 동작을 하는 걸 확인했다면 인덱스 번호까지 지어주면 맞춰지겠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박스 이런 부분들을 뭐 색깔을 좀 다르게 이제 배치해서 좀 예쁘게 배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배색했을 때 어우러지는 것도 잘 확인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을 조금 밝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를 그럼 조금 진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한 것도 이제 색깔을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FF 네, 같은 색깔로 이제 변경도 했고요. 만약에 여백 부분이 지금 패딩이 위아래 좌우 다 20이거든요. 위아래는 20, 좌우는 뭐 50, 좀 넓혀주고 싶다. 그럼 패딩도 더 여유 있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나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은 이렇게 S박스가 있다라는 거, 네,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CSS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탑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에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도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S박스도 포지션 앱솔루트 다 겹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네, 포지션 릴레이티브인데 마지막에는 항상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해서 네, 그 움직이는 이 밖에 그 S박스 이 밖에 아니 여기 그의 부모죠. 지금 슬라이드에 그 보다 넘치는 영역은 보이지 않게 처리해 주시는 거 마무리 작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영역을 마쳤습니다. 잘 완성이 됐을까요?
페이드 인아웃 효과를 줬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jQuery에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상하나 슬라이드 좌우까지도 변경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잘 암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컨텐츠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